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아직도 상속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후 유산 상속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막상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무슨 말인지도 좀 잘 모르겠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산관리 차원의 증여,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상속법에 대한 단어들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먼저 상속과 증여는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단어가 상속하고 증여인데요. 네. 살아 생전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저희가 증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후에 본인 재산을 누군가가 전달받게끔 하는 때는 저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살아 생전에 상속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상속 주려고 왔어요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네. 맞지가 않고 제가 지금 증여 주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좀 더 맞고요. 네. 오히려 상속은 제가 사후에 상속자를 정하기 위해서 상속 주고 싶습니다. 정해서 상속을 주고 싶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은 살아 계신 어머님이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주는 거는 증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영어 단어에서 프로베이트과 프로베이션, 이 두 단어를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프로베이트는 동사고 프로베이션은 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네, 이 둘의 차이점은 뭐죠? 네,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이제 프로베이트하고 프로베이션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신다 하게 되면은 프로베이트 코트 가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베이트하고 프로베이션이 굉장히 가까운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엄연히 굉장히 다릅니다. 프로베이트는 일종의 상속 법원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프로베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프로베이션은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형을 살고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집행유예로만 끝났을 때 저희가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프로베이션 콜트를 가야죠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프로베이 콜트를 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근데 많이 찾아보면은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한국 분들이 프로베이 콜트를 설명을 할 때 프로베이션 콜트, 프로베이션 가시죠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또 영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다면 좀 실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동산 비용 같은 거를 좀 실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프로베이션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 상속법 상에서는 프로베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집행유예를 할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저희는 프로베이트는 유산 상속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가 네. 유산 상속 계획을 살아생전에 잘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사후 상속이 자녀들한테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고 프로베이트 콜트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프로베이트 콜트가 기간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 살아 생전에 만드실 수 있는 상속 계획하고 가격면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거의 곱절 이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 프로베이트를 거치게 되면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네네.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재적등본, 재적초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통해서 한 가족의 단위가 서류 한 장으로라든지 서류 몇 장으로 이렇게 딱 패밀리 트리가 네, 보일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뭐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가 호적등본 뭐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아빠하고 만약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쭉 나오시고 그다음에 네네.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걸 보면은 아빠와
뭐 엄마 사이에 동생하고 네. 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서류가 저희는 미국에서 없다 보니까 일종의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상속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상속자들이 상속 법원인 프로베이 콜트를 가서 누구누구 분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의 합법적인 상속자는 저희입니다 하고 나타나서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청원서를 넣어서 프로베이 콜트 검인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프로베이 콜트에서 검인 과정을 거칠 때 그냥 현재 남아 있는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판결을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몰기지가 있다거나 뭐 크레딧 카드 대비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해주시나요? 네, 대부분은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크레디터스 클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클레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채권자에 대한 돈이 다 채무가 변제가 된 다음에 남아 있는 돈들을 자녀들이 상속자들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를 다 이래 지출되는 부분을 다 지출은 해주고 그렇죠. 남은 비용을 자녀들에게 네네. 나눠주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네. 되는 거군요. 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부모의 빚을 자녀가 상속받게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네.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속이 됐었을 때는 부모의 빚이 네. 부모가 남긴 자산보다 더 많을지라도 네. 그 해당 자녀에게 빚까지도 상속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일종의 조금 한정 승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남긴 재산 자체에서 자녀가 부모가 남긴 재산 안에서는 변제 의무가 생기지만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코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부모 재산에 대해서 변제 의무가 부모가 남긴 자산보다 더 많은 빚에 대한 변제 의무는 대부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부의 경우일 거는 다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상속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한정 승인의 개념으로 조금 더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 네. 말은 부모가 남긴 자산 안에서 빚을 변제한다라는 걸로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프로베이 콜트를 거치게 되면 법원 재반 비용도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네네.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 비용을 책정을 할 때요. 고객분께서 남기신 자산의 시장가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만 불에 4%, 두 번째 10만 불에 3%, 나머지 80만 불에 2%, 네. 그 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를 찰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었다. 그런다고 하면은 대강 이제 계산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만 2만 3천 불 정도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것저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훨씬 더 그 비용은 더 높아갑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제 좀 90만 불이 빚이었다. 그러면 10만 불만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순 자산이다 한다고 할지라도 변호사 비용은 안타깝게도 순 자산 비용의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시장가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그 10만 불에서 2만 3천 불 그리고 나머지 또 비용도 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작아지겠죠. 아, 그렇군요. 네. 이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런 거를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 계획을 좀 짜놓는 게 플랜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찾아오신다기보다는 후세대라든지 본인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혹여라도 본인이 아프시거나 본인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우리 상속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속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손쉽게 받게 해주려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고객분들을 보면은 주로 가족분들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으시죠. 네,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유언장과 위임장을 혼돈하시는 분도 많다고요. 네. 네. 정말 많이 혼동을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위임장만 가지고 놔둬놓으면은 다 이제 세상 만사 다 통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위임장 저희가 고객분 중에 어떤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는 살아생전에 저희 아들한테 위임장 하나 쓰고 세상을 떠날 생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참 고마운 주변 분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위임장은 말 그대로 어머님이 아들을 대리인 설정을 해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쓸 수 있는 대리인 설정 장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위임장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경우는 어머님 사후에 그 위임장이 쓸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위임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 어머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위임장만 만들어 놓으면은 내 사후에도 내 자녀가 내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내 재산 처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위임장은 살아 생전에만 쓰실 수가 있는 대리인 장치고요. 네. 유언장은 사후에만 쓸 수 있는 상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트러스 만들어 놓고도 네.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요? 아니면은 유언장 만들었으니까 트러스 만들 필요가 없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요. 유언장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가로 18만 4,500불입니다. 네. 시장가로. 18만 4,500불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에 시장가가 18만 4,500불 미만인 부동산들은 거의 없겠죠. 없죠.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 유언장만 가지고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결국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법원에 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 뜻이 이랬으니 여기에 네. 맞춰서 상속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속에 대한 증거 자료를 쓰는 거지 그 유언장만 가지고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임장만 있을 경우는 결국은 위임하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이 계신다. 그랬을 때 어머님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 위임장만 있을 경우는 결국은 프로베이 콜트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진짜 그 어머님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반대로 아드님이 연락이 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제가 외아들인데 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위임장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재산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프로베이 콜트를 간 거죠. 그냥 그 위임장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는 프로베이 콜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다면 위임장이라는 거는 이 위임장 한 장만 있으면은 모든 캐러고리가 예를 들면 뭐 재정이면 재정, 보험이면 보험 이런 각 캐러고리가 다 이 위임장 한 장으로 커버가 될까요? 아니면은 각 뭐 보험이면 보험 위임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재정이면 재정 위임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너럴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떤 특수한 일을 위해서만 대리인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페셜 저희가 파워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네. 스페셜한 일을 특수한 일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위임장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위임장에서도 아프지 않고도 대리인 설정을 해서 제가 아프지 않고도 제가 제 배우자라든지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제가 아파야지만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장치를 병중 아니면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네.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위임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한 분께서 굉장히 믿는 어떤 본인의 이웃분에게 네.
저기 가서 제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픽업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차량의 등록 차량 이제 앞에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을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인분께서 그걸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은행으로 직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 파워 어터니, 그러니까 대리인 설정을 할 때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네. 네. 지금 좀 전에 리빙 트러스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살아생전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리빙 트러스트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패밀리 트러스트인데 이 트러스트에 대한 정리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트러스를 크게 나눠서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가 있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는 무엇을 위해 만드냐? 상속을 위해서 만듭니다. 네.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는 증여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취소 가능한 것은 상속이고 취소 불가능한 것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제가 살아생전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제가 끝까지 컨트롤을 지니고 있는 재산은 제 사후에 상속자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상속에 맞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영어로는 revocable trust는 상속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제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주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준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컨트롤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로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의 영어로는 irrevocable trust가 네. 바로 증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랬을 때 irrevocable trust는 이제 정말 무궁무진하게 종류가 많고요. 취소 가능한 상속을 위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패밀리 트러스트 만들러 왔어요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취소 가능 트러스이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이든 트러스를 만들 수 있는 단위가 텍스페이어의 단위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세금 보고를 하죠. 그리고 부부가 만약에 성장한 자녀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하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의 재산 그리고 아들, 딸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묶어서 트러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트러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엄마 아빠가 하나 만들고 딸이 하나 만들고 아들이 하나 만들고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이랬을 때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것이 모든 패밀리의 전체 재산을 모았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제 커플의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을 가지고 만든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만 패밀리 트러스트인데 개인 요즘은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본인 이름을 넣어서 본인이 사후에 상속받을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누구누구 아무개 패밀리 트러스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러스트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네.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주체가 되는 단어들의 용어 정리인데요. 리빙 트러스트의 기본 주체가 되는 트러스터, 트러스티, 그리고 베네피셔너리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트러스트를 설명드릴 때 고객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사를 만드는 것,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제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다가 재산을 차곡차곡 쌓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나중에 사후에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게끔 해주는 장치인 거죠.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회사의 주인이 되는 트러스토어가 네. 있겠죠.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옆으로는 회사의 관리자, trustee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trustor, trustee가 이제 두 박자가 맞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박자는 무엇이냐? 이거는 beneficiary,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trustor, trustee 이렇게 beneficiary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 꼭지점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trust가 제대로 된 구성원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뭐냐면은 상속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산의 주인은 본인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살아생전에 관리는 본인이 한다지만은 본인 사후에 이 상속자에게 이 재산을 전달을 해줄 관리자, 일종의 상속 집행을 해줄 사람을 누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아들 딸이 있으면은 아들 딸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딸이 덜 똘똘하니까 딸한테 시킬래요. 그 대신에 딸이 못하게 되면 아들을 후임 관리자로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딱 마음을 정하시고 못하시고 오신 경우는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다시 한번 뵙고 상담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제3자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제3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민하시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자녀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네.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둘 다 경제적으로 좀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은 두 분 다 뭐 해외에 계셔서 부모님이 낙낙낙 세상에 안 계시게 되셨을 때 이 네. 재산을 당장 처분하러 오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군요. 여섯 번째로 이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유산 상속세 면제액과 프로베이시 시작되는 시장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유산 상속세 면제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라에서 이만큼까지는 재산을 남기시더라도 그 해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상속세를 물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희가 해마다 그 금액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객분께서 저한테 재산 사항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이 그 해 돌아가신 해에 면제액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분의 재산 사항이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래도 다행히도 올해는 면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은 상속세가 적게 나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면제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 분당 13.61 그러니까 1,361만 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구에서 거의 2%도 안 되는 분들이 상속세를 낸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속세 면제액보다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오해하시냐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상속세 면제액 이상보다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만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이거는 상속세 면제액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프로베이 콜트, 그러니까 상속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 하는 그 금액, 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선 18만 4,500불입니다. 네. 그 18만 4,500 이상의 재산을 지니신 분들은 다 트러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상속세 면제액보다 재산이 작으니 트러스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은데 굳이 트러스트를 만들 너무 좀 오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가가 아무래도 18만 4,500불 이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근데 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이걸 부모님께서 우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안 만들어 놓으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또 프로베이 콜트를 가서 이 재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일이 네. 너무 많아지죠.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집
합한체만 있어도 충분히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굳이 상속 계획을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 가지시는 분들 정말 오늘 이 방송 듣고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끔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독불장군이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고 그 아이가 잘 나눠서 줄 거야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내가 결정을 못하고 나한테 끝까지 잘하는 아이한테만 내가 다 줄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사건 사고를 죄송합니다만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하늘나라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상속 법원에 가서 그 재산이 계류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 간에 상속 소송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이 잘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 특히 이런 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제가 네. 재차 권고드립니다. 네, 너무 감정에 앞서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상담을 통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법에 관련된 단어와 개념 정리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단어의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니까요. 그동안 변호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훨씬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네네네. 더 자세한 또 용어 네네. 정리 좀 다양한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 방송에 대해서 또 유산상속법 상속법에 대해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박유진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죠.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 714-523-9010이고요. 714-523-9010이고 그리고 저희 LA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 연락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523-9010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 213-380-9010번입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와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정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